이어서 연소가스 분석 및 농도 산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분은 앞에서 배운 반응식을 이용한 이론 산소량 및 산화 생성물량을 완벽하게 숙지하신 후에 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아직 미숙하다면 이전 강의를 들으신 후에 다시 이 강의를 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연소가스 분석에 대한 공식들은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모두 암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최대 탄산가스량인 CO2 max는 GOD분의 CO2 발생량 곱하기 100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때 GOD는 무슨 뜻이냐 하면 이론 건연소가스량입니다. 자, 뒤에서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CO2와 일산화탄소를 이용한 공식도 있는데 해당 공식도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개념 잡기를 통해서 해당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연소가스 분석 결과 CO2는 11%, O2는 7%일 때 CO2 max는 얼마인가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는 GOD에 대한 힌트가 없기 때문에 우측에 있는 식을 이용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최대 탄산가스량 공식을 주어졌고 이때는 같이 암기한 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CO 값, 즉 일산화탄소 값이 주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0을 대입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분모는 21-7 플러스 0.39 곱하기 0, 그럼 해당 부분은 0이기 때문에 지워지면 되고, 윗부분은 21 곱하기 11을 하게 되면 16.5%라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이론 건연소가스량과 실제 건연소가스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말 그대로 건조 연소가스량이기 때문에 수분량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O가 붙은 경우에는 이론이고 O가 붙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 건연소가스량이라는 것만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따라서 이론량일 경우에는 1-0.21을 이론 공기량과 곱하게 되고, 실제일 경우에는 공기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M-0.21 곱하기 공기량을 해주게 됩니다. 이때 M은 공기비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론 공기량과 실제 공기량을 이용해서 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를 접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탄소는 이산화탄소, 황은 SO2로 변하기 때문에 해당의 산화 생성물량이 발생한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 계산 문제는 길기 때문에 개념 잡기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유 1kg 중 탄소는 86%, 수소는 12%, 황은 2%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때 배출가스 성분을 분석한 결과 CO2는 13%, O2는 3.5%가 있습니다. 자, 이때 주어진 배출가스 성분을 분석한 결과를 이용해서 공기비를 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이용해서 건조 연소 가스량, 자,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건조 가스량을 구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해당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앞에 강의에서 배웠던 공기비를 구하는 공식에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되는데, 자, 이것은 질소에 관련된 식으로 바꿔주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배출가스 성분에는 CO2와 O2밖에 없는데 N2 값은 어떻게 구하냐 하면 전체 100을 넣었을 때 이산화탄소와 산소량을 뺀 게 질소량이 됩니다. 따라서 이때 83.5는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전체 100에서 이산화탄소 13%와 산소 3.5% 뺀 값입니다. 따라서 이때 N2 값에는 83.5를 2개 대입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해당 부분에서도 일산화탄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0을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공기비는 1.187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론 공기량을 구해야 되는데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론 산소량을 구해야 됩니다. 앞에 강의에서 배웠던 것처럼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는 연료 kg당 부피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반응식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소는 산소와 만나 이산화탄소가 됩니다. 그리고 탄소의 원자량은 12고 부피비를 구할 때는 항상 22.4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때 탄소는 86%가 있기 때문에 0.86kg/kg으로 놓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X값은 12분의 0.86 곱하기 22.4가 되므로 1.6053,
미터 세제곱 퍼 킬로그램이 되고, 마찬가지로 CO2 발생량도 해당 값과 같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소 부분은 0.5개의 산소와 반응하여 물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지금 보게 되면 건조 연소 가스량이라도 산소 발생량은 있기 때문에 이론 산소량에도 수소 발생량을 포함시켜 줘야 됩니다. 따라서 수소에서 발생되는 산소량 2kg, 그 다음에 산소는 0.5 곱하기 22.4, 그 다음에 H2O는 22.4가 되겠죠. 자, 그리고 대각선으로 곱해서 Y 값을 구하게 되면 0.672가 나오게 됩니다. 자, H2O 발생량은 수소에 대한 산소 발생량의 2배가 발생하지만 지금은 건조 연소 가스량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H2O 발생량은 생략해 주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황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구하게 되면 황에 대한 이론 산소량 값은 0.014 값이 나오게 되고 SO2 발생량과 같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전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론 산소량을 보도록 할 건데, 지금 오탈자가 있어서 정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68이 아닌 1.6053으로 수정해 주시면 되고, 0.728은 0.672로 수정을 한 후 대입하시면 그대로 값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공기비, 그 다음에 이론 공기량, 그 다음에 CO2와 SO2 양을 구했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만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건조 연소 가스량은 해당 시계에 그대로 대입하면 되고 답은 12.28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앞에서 배운 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앞에 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론 수변속 가스량과 실제 수변속 가스량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은 간단한데 이론 건 연소 가스량에 수분을 더해주기만 하면 그 값이 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것에서 H2O만 다 더해주면 수변속 가스량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럼 개념 잡기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판 1m 세제곱. 자, 지금은 기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반응식을 세워서 개수의 비를 이용하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공기비가 그대로 주어져 있고 완전 연소를 시킬 때 실제 수변속 가스량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프로판은 탄소가 3개 있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반응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응식은 많이 연습을 해봤기 때문에 지금 반응식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지금 프로판 1m 세제곱당 5개 5m 세제곱의 산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론 산소량은 5가 되고 그 다음에 0.22를 나누게 되면 이론 공기량은 23.8095m 세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나머지 이산화탄소는 3개만큼 나왔기 때문에 3을 대입, 물은 4개만큼 나왔기 때문에 4를 대입하면 35.33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해당 부분은 앞에서 열심히 했다면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가볍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문제는 발열량과 연소 온도입니다. 해당 부분에서는 고위 발열량과 저위 발열량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고위 발열량 공식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 고위 발열량이란 무엇이냐 하면 밑에 설명이 나와 있죠. 자, 총 발열량이라고 합니다. 연료 중에 수분 및 연소에 의해 생성된 수분의 응축량을 포함한 열량이라고 볼 수 있고, 해당 부분은 열량계로 측정되는 열량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위 발열량을 보도록 하면 저위 발열량 공식도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별표를 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저위 발열량이란 무엇이냐 하면 고위 발열량에서 수분 및 연소에 의해 생성된 수분의 응축을 제외한 열량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설계 기준이 되는 진 발열량을 의미한다까지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고위와 저위 발열량은 그대로 공식을 외운 다음에 대입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따라서 해당 부분도 그냥 가볍게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 개념 잡기 문제를 통해서 한번 이런 공식이구나 정도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중유 1kg 속에 수소가 13%, 수분이 0.7%가 포함되어 있죠. 이 중유의 고위 발열량이 5000kcal/kg일 때 이 중유의 저위 발열량을 구해보세요. 자, 저위 발열량 공식은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은 고의 발을량이기 때문에 5000을 그대로 대입하고, 이때 H와 W에 대입할 때는 13%이기 때문에 13을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퍼센트를 제외한 0.13을 대입하고, 그 다음에 0.7%는 0.007이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저의 발을량은 4293.8 kcal/kg이 나오게 됩니다. 해당 공식은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뒤쪽에 공기와 연료의 혼합비, 공연비 문제도 나와 있어요. 자, 이 부분은 그냥 충분히 공식을 보고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뒤쪽에 연소 온도 부분, 해당 부분도 각각의 인자에 어떤 것이 대입되는지 정도만 체크를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계산 문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해보다도 스스로 터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제가 어렸을 때 수학을 공부했을 때 어떤 식으로 했냐면 머리로 외운다기보다 손으로 외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머리로 생각하기 전에 손이 자동적으로 문제가 풀어집니다. 그만큼 계산은 많이 다뤄보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해당 부분은 연습을 충분히 하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충분히 연습을 한 후에 다음 강의를 계속 이어서 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강의 들어주셔서 고생 많았습니다. 자, 그럼 강의 듣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